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한국은 27일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국민 목숨을 걸고 북에 핵 반격을 한다. 그 거짓말 진짜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제목을 보시고 약간 좀 의아하게 생각한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아니 이거 뭐 미국을 의심하는 건가? 한미 동맹을 이렇게 좀 낮게 평가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도 여러분 드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가져본 것이 아닙니다. 네, 뭐 좌파가 얘기를 했나? 좌파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이 이런 제목의 글을 한 3개월 전에 썼습니다. 미국의 핵 우산,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네, 제가 제목이 좀 자극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 정서와는 좀 잘 안 맞았습니다. 미국이 한미 동맹을 핵 우산을 잘 펼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늘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100% 제가 성경처럼 믿은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래서 대략 제가 그렇게 믿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 진짜냐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보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언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이제 인용하면서 제가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있다. 전술핵은 이제 국지적으로 이렇게 뭐 한 1km 반경 거기에 이제 핵무기를 쓰는 그런 것을 말하죠. 전략핵은 이제 아주 넓은 지역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전술핵은 좀 뭐 덜 위험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술핵은 폭발력이 작다고 하지만 우리 군의 현무 2C 미사일 수만 발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과 같다. 네, 전술핵도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사일 수만 발이 함께 터진다니 말이죠. 인류 역사에서 대화를 잘해서 평화가 지켜진 경우는 없었다. 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죠. 네, 정말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자가 이런 말을 자기 입 밖에 끄집어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애국자들로 볼 땐 반역자죠. 네. 어떤 사람들은 간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문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가 문화적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뭐 제 용어가 아니라 미국의 보수 우리 우파에서 문재인 같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제 용어가 아니라 미국 보수의 용어입니다. 문재인을 향해서 딱 적합한 용어가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뭐 문화적 공산주의자니까 별 무슨 이야기를 못 하겠나. 네, 그런 생각을 제가 요새는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얘기에 대해서 전에처럼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네, 그런 것보다 본래 그런 사람이다. 본래 문화적 공산주의자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얼마나 우리 이 대통령 남쪽 대통령 일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국민을 속이고 얼마나 세계를 속이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비싼 세금 가지고 김정은 위해서 충성하고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하고 거기서 월급을 받지. 차라리 왜 여기서 살아요? 왜 양산에 살아? 평양 가서 살지. 안 그렇습니까? 자, 좀 계속 나가겠습니다. 평화는 상대를 공격했다가는 내가 죽을 때 지켜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죠. 상대를 공격해도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거의 어김이 없이 전쟁이 터졌다. 맞습니다. 한반도, 그래서 우리가 힘을 통한 평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통한 평화? 그저
무슨 뭐 국방장관 뭐 이름을 제가 잊었지만 그때 이 문재인이 임명했던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를 말이죠. 동남아 동남아시아 국방장관들 회의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참 얼마나 정말 창피한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런 대역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 그냥 문 열어놓고 그냥 밤에도 잠그지 않고 그냥 대화로 평화 해결한다고 합니까? 완전한 위선자들이고 사기꾼들이에요. 안보 사기꾼들. 자, 한반도 평화는 김정은이 한국을 공격했다가는 자신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지켜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 말씀 잘했어요. 북이 공격을 하면 100배, 1000배 응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때 평화가 지켜진다. 맞는 말이죠. 100번, 1000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핵공격을 당해도 김정은을 없앨 수가 없다. 김이 어디 있는지 위치부터 정확히 모른다. 이 사실이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다. 이 경우 미국이 실제 핵보복, 핵우산이죠. 핵보복을 실행할는지는 미국 자신도 모를 것이다. 남한을 이제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공격을 했을 때 전술핵 1km면 1km 반경에 그런 했을 때 미국이 그에 상당하는 핵공격을 할 것이냐. 그거는 미국 자신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한 대신에 미국과 영국과 안보 제공 협정을 맺었다. 네, 1994년에 이 우크라이나는 원래 미국 전에 소련이 이 핵무기가 많았어요. 소련, 미국. 그리고 세 번째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던 나라가 우크라이나였었습니다. 러시아가 그때 소련이 자기들 핵무기를 우크라이나하고 또 벨라루스하고 카자흐스탄하고 이런 데다가 그렇게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다른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다 미국, 영국과 안보 협정을 맺어서 그 핵을 포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가지고 있던 핵을 다 러시아로 돌려주었습니다. 미국, 영국은 그리고 여러 나라로 이렇게 소련이 해체되고 그럴 때 이게 그냥 핵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러시아로 다 그 나라들을 다 포기하게 하고 러시아가 너희들이 전문적으로 관리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독립을 약속받았고 핵을 그렇게 포기한 대신에 우크라이나가 핵을 독립을 보장받았고 또 경제적인 그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쟁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안보를 제공하겠다 이런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미국의 어떤 설교자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크라이나가 그때 핵을 포기한 것 지금 후회할 것이다. 그럼 어떤 정치가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가 얘기를 했었죠. 1993년에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미어샤이머라고 하는 교수가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 러시아의 침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때 예언같이 얘기를 했는데 100% 30년 후에 적중을 한 것입니다. 29년 후에 작년이니까 침공한 날짜가 2022년 2월 24일에 침공을 했습니다. 근데 5일 전에 이 뮌헨에서 이런 안보 국제회의를 할 때 거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미국과 영국은 왜 우리와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우리가 핵을 포기한 대신에 우리를 지켜주든가 나토로 우리를 집어넣어 주든가 왜 우리를 그렇게 안 해주느냐. 나토에서 만약에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를 보기 싫다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말을 해라. 근데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고 나토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토에서 받아주지도 않지. 이러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5일 후에 러시아가 침공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싸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까? 자, 이런 겁니다. 핵을 포기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했는데도 미영은 지켜만 보았다. 2014년에 러시아가 함대를 동원해서 크리미아 반도를 둘러싸고 포위하고 그 다음에 주민 투표를 강제로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귀속되도록 그렇게 다 작전을 짜서 한 거예요. 근데도 미국, 영국은 그냥 지켜만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게 안 지켜지죠. 네.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안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푸틴이 핵 사용을 위협하는데도 미국과 나토국 어디에도 핵 반격을 경고하지 못한다. 네. 푸틴에게 핵 공격하면 그땐 큰 대가를 치른다. 이런 얘기만 하지 핵 반격을 경고도 못하고 있어요. 실제 푸틴이 전술 핵을 사용을 해도 미국과 나토는 핵 반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 예, 거의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까? 네. 푸틴이 전술핵을 써도 미국과 나토는 같이 그만한 핵 반격을 하지. 왜냐 그렇게 되면 핵전쟁이 일어나니까. 네. 또 러시아는 지금 핵무기가 제일 많습니다. 유럽의 나토국들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다. 그러나 이 핵 우산을 진짜로 믿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네, 우리처럼 이제 유럽의 나토 국가들도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핵 우산을 이제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진짜로 믿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영국, 프랑스는 독자 핵무장을 택했다. 다 핵무기가 있죠.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는 자국 공군기에 미국 핵폭탄을 장착했다. 단순한 핵 우산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지금 몽땅 그냥 다 전술핵이고 다 그냥 미국이 가지고 가버려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터키는 자국 내 미국 공군기지에 핵폭탄을 두고 있다. 터키도 자기 땅에 미국 공군기지가 있는데 거기 핵폭탄이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위협을 받고 있는 폴란드도 이 대열에 참여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자신들이 러시아의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반드시 핵 보복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국의 비행기에 이렇게 미국의 핵폭탄을 장착하고 있을 필요가 없죠. 사람 이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핵의 국제정치학도 마찬가지다. 동맹국이 핵 공격을 당했다고 자기 국민 수천만 명을 핵 공격에 노출하면서까지 핵 반격을 해줄 나라가 있을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몇 초 만에 답이 나오는 문제다. 네, 미국이 꼭 그냥 약속을 안 지키고 그런 나라가 돼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급해진 게 그리고 우리가 국민 여론이 지금 작년에 한 5, 6개월 전에 미국에서 어떤 연구소에서 이제 우리 한국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민 가운데 거의 70%가 우리도 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재를 받아도 핵무기를 우리가 가지는 것 때문에 제재를 받아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60%를 넘었습니다. 63%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민이 지금 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좌파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사람들이 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중도는 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북한에서 핵탄두 ICBM을 날려가지고 마지막 단계만 남았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그 지구권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진입할 때 이제 그 기술만 하면은 이제 ICBM은 다 돼 있고요. 그 기술만 이제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을 공격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나 LA나 이런 서부에 있는 도시들 하나 겨냥해서 만약에 우리가 통일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남한을 침공할 때 그걸 통일 전쟁이라고 그러겠죠. 미국이 만약에 여기에 관여하게 되면 우리가 도시 하나를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쟤네들이 워낙 그저 위협하는 데는 선수 아닙니까? 그럼 미국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국민이 그냥 수백만 혹은 수천만 명이 핵 공격에 노출이 되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기 국민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하는데 핵 반격을 해주겠느냐? 여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몇 초 만에 답이 나오는 문제다. 네. 저도 이걸 읽으면서 참 제 정서적으로는 아닌데 이론적으로는 제가 많이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머지않아서 미 본토를 핵 공격할 다탄두 미사일까지 개발할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그 경우 미국은 한국을 위해서 자국민 목숨을 걸고 북한과 핵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하지 못한다. 핵우산은 허울만 남는다. 네, 아주 냉철한 그런 판단입니다. 네, 이건 좌파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미 동맹을 싫어하는 좌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미 동맹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믿는 한미 동맹을 믿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굳게 우리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한국을 위해 미국민 자국민을 목숨을 걸고 어떤 대통령이 핵전쟁을 벌이겠냐? 미국 북한과 그런 얘기입니다.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미국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장 억제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핵만이 아니라 재래식 전력까지 총동원해서 핵우산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민을 위해 우리 국민을 위해서 미국민 수천만 명의 목숨을 걸 것이냐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답은 되지 못한다. 어떤 책임 있는 미국 관리도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한 적이 없다. 네. 한국민을 위해서 미국민 수백만 명이 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한국민을 위해서 핵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미국 대통령이 이걸 하겠냐고 하는 거죠. 전에 그 케네디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그 찰스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또 있을 때입니다. 둘이 만나 얘기할 때 찰스 드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련으로부터 핵공격을 받게 될 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뉴욕을 희생시킬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케네디 대통령이 거기에서 뭐 중언부언하더랍니다. 네, 뭐 장황하게 뭐 이 설명 저 설명 제대로 답변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드골이 우리는 프랑스는 그 핵을 만든다. 핵무기 그래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영국도 그래서 만든 거고. 네, 어떤 책임 있는 미국 관리도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한 적이 없다. 한국민을 위해서 미국민 수천만 명의 목숨을 걸고 핵 전쟁을 벌일 거냐? 아무도 정확한 명확한 답을 준 적이 없다. 누가 주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못하죠, 이걸. 한국군의 북핵 대응 삼축 체계는 탁상공론에 가깝다. 네. 뭐 킬체인이라고 그러죠. 킬체인. 네. 핵을 가진 상대에게 선제 공격을 한다는 설정부터가 비현실적이다. 어떤 한국 대통령도 그런 결심을 할 수가 없다. 선제 공격을 어떻게 해요? 핵이 없는 사람이 핵이 있는 나라에. 우크라이나는 국토를 유린당해도 러시아 땅에는 포탄 한 발도 못 쏘고 있다. 왜냐하면 핵 때문에. 핵우산의 남은 용도가 있다면 한국을 향해서 미국 핵우산이 있으니 핵 개발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뭐 이제 그 핵 확산 금지 협정을 굳게 지키려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우린 아주 그냥 그 진짜 그 당면한 문제인데 미국은 태평양 건너 있고 그러니까 한국과 입장이 미국이 다른 겁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한국에 오는 미국 항공모함, 잠수함, 전략 폭격기도 김정은을 화나게는 했지만 억제에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제 북은 미 항공모함이 와 있는데도 도발한다. 지난번에 그랬죠. 미국 전략 자산 전개 역시 북한 억제보다는 한국에 핵개발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항공모함 동원하고 잠수함 동원하고 이렇게 오니까 핵개발하지 마라. 이렇게 달래는 용도로 변질했다고 생각한다. 왜? 그 북한의 김정은은 더 이상 안 들으니까. 1-x는 0이라는 1차 방정식이 있다. 북한이 1, 핵무기 1을 가졌을 때 그 위협을 상쇄해서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문제다. 네, 그러니까 x가 뭐냐? 1-x는 0인데 그 x가 뭐냐? 그거 뻔한 거죠. 미국이 핵을 가지자 소련과 중국이 핵을 가져서 1대1, 1-1은 0으로 만들었다는 그 x는 1이에요. 소련이 핵을 가지자 영국, 프랑스가 핵을 가졌다. 중국이 핵을 가지자 인도가 핵을 가졌다. 인도가 핵을 가지자 파키스탄이 핵을 가졌다. X는 1 외에 다른 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안다. 핵은 핵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두가 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X3 플러스 Y3 플러스 Z3 플러스 equal 0과 같은 누구도 풀 수 없는 초고차 방정식으로 바뀌었다. 적의 핵을 눈앞에 두고 햇볕 정책과 같은 만화까지 나왔다. 네, 햇볕 정책은 김대중 때부터 했던 거고 좌파들의 사람들은 대화로 햇볕으로 해결한다고 그러는 완전히 실제 현실에선 떠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보를 맡았다가는 안보가 망하는 거죠. 네.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만화까지 나왔다. 네. 김대중의 햇볕 정책. 네. 그다음에 노무현, 여기 문재인까지 다 만화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5억 불 이상 되는 돈을 갖다가 북한에 주고 원자 폭탄 만들도록 그렇게 결국은 그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말로만 햇볕이니 그런 게 아니라 갖다가 줘요. 핵폭탄 만들라고. 참 정말 속이 터지죠. 이 문제가 국내 정쟁의 소재가 되다 보니 이제 X는 1이라는 상식을 말하는데도 눈치를 봐야 할 지경이 됐다. 푸틴의 핵 공격을 막는 방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핵을 제공하겠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예, 푸틴이 핵 공격을 하면 우크라이나가 핵 공격을 하는데 푸틴이 핵 공격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가 핵이 없으니까 미국이 핵을 줘라 우크라이나에. 그러면 핵 공격은 맞는다. 북의 핵을 막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다. 미국이 한국에 핵을 제공하는 것이다. 핵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지 않기 위해서 한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라. 이 말입니다. 네. 이번 지금 양상훈 주필은 이제 우리가 한국에 핵무기를 만들면 얼마나 커다란 이 국제적인 제재, 또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우리가 얼마나 큰 시련을 받을지를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안보에 대해서 계속 글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다행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핵을 제공하라. 그러니까 핵무기 우리가 만들지 않을 테니까 대신 한국에 핵무기 제공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영국, 프랑스는 다 자기들 핵무기가 있고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데는 자국 비행기에 미국의 핵 무기를 장착하고 있고 터키는 자기 땅에 있는 미국 기지에 미 공군 기지에 거기에 미 공군이 거기에 핵 폭탄을 갖다 놓고 있고 근데 왜 한국에는 핵을 안 주느냐? 왜 전술핵도 갖다 놓지 않겠다고 하느냐? 아마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한국이 그렇게 했다가는 또 북폭이니 해가지고 진짜 한국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6.25 때는 그랬습니다. 6.25 전쟁 전에. 그래서 우리한테 무기를 안 주고
네, 그냥 경비대 수준으로 남겨놓고 에치슨 라인 긋고 가버렸으니 이게 그 어떻게 이 6.25 전쟁이 안 나겠습니까? 그때 미국이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때 국무성대로 그들이 미군이 주둔해야 된다. 근데 국방성에서 미군 주둔 이제 철수시키자 해서 국방성 따라서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국무성도 따라가고 그래서 국무장관이 에치슨이 그 에치슨 라인을 긋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25 전쟁이 6개월 후에 터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된다. 물론 그때하고 지금 사정은 다릅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공과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고 하니까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한국에 핵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핵무기를 달라 핵무기 안 만들 테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옵션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니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목사님 왜 이런 것을 얘기해야 되고 우리가 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 좀 들어야 되는데 왜 이런 걸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우리의 그 성경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국가이면 국가에서 우리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국가에 대한 어떻게 청지기로서 관리하는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 안 하고 성경 얘기만 하고 말이죠. 네, 그냥 영적인 얘기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설교자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그런 설교 많이 하는 거 일주일에 제가 4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합니다. 이것저것 제가 보통 설교자들이 다루지 않는 주제들을 제가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만큼 이 성경 말씀 뭐 로마서 강의 같은 거 계속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것도 그렇게 계속 못해가는 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우린 지금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핵 보유를 얘기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공격이 들어오니까 다보스 포럼에 가서는 좀 이제 한 발 물러섰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은 지키고 있는 것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지금 현재는 그렇다 이렇게 또 한 발 물러섰지만 그래도 우리 핵 보유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나라를 안보를 염려하는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박진 장관 같은 분 정말 아주 외교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윤 정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요. 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분들이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그리고 국민이 여론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70%가 우리도 우리나라를 핵으로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나마 좀 위로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국은 대북 최적합 전술핵인 B-61-12를 탑재할 F-35A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전투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수입한 거. W-80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갖고 있다. 없는 것은 미국의 결심뿐이다. 네. 핵만 주면 우리가 그냥 해서 그냥 북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진짜 천연덕스럽게 할 때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라고 묻는 언론계 선배가 있었다. 해구산이야말로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야 할 대상이다. 자국민 수천만 명이 희생이 될 텐데 다른 나라를 위해서 핵 전쟁을 벌여요. 미국 대통령이. 정말 그건 진짜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네. 이렇게 물어봐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양성원 이 주필은 뭐 그냥 아주 진짜 삐리삐리 그냥 말라버린 민족주의자도 아니고요. 네, 민족 이런 사람도 아니고요. 많이 생각이 트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수고, 네, 저와 같은 강경 보수는 아닐지라도 하여튼, 네,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또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초래할 비용과 위험, 이건 미국 측에서 미국 사람이 이제 쓴 내용인데 중앙일보에 특별 기고를 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이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그 브루킹스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입니다. 이 브루킹스 연구소는 한 중도쯤 돼요. 네, 우파는 아닙니다. 우파는 헤리티지고, 네, 브루킹스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 유명한 분입니다. 쓴 내용을 미국 사람들의 견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 핵무기 위협과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우려를 볼 때 대한민국에서 독자적인 핵무장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기만 하면 뭐해요? 주권 국가의 선택사항이지만 한국이 여러 함의를 면밀하게 고려하면 핵무장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한국에서는 미국 도시가 공격을 받더라도 미국이 과연 핵무기 사용까지 포함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 수호에 나설 것인지 우려를 제기한다. 북한보다 훨씬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던 소련이 미국을 위협했던 냉전 시대에 미국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이 가졌던 의구심이기도 하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이 좌파 뭐 한겨레 신문 이런 데 읽어보게 되면요. 여기 지금 양상훈 칼럼 같은 거 이렇게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조롱하고 이제 경멸하면서 이제 말 쓰는 거 보게 되면 저 친구들은 그 좌파의 뭐 일부는 이제 정신이 좀 약간 차렸지만 대부분 참 정말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생각이 썩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그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핵무기를 우리가 가져서라도 해야 된다고 진지하게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적대 정책이고 뭐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맨 그냥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그런 그 사설이나 써대고 말이죠. 네, 여기 뭐 나토 국가들이 뭐 그 냉전 시대 그런 아까 드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그들은 미국의 핵 확장 억제에 의지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이게 맞나요? 영국과 프랑스는 왜 핵폭탄을 만들었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100% 그림을 다 안 주잖아요. 7, 80%만 주잖아요. 이 미국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미국 시민이고 하지만은 전 뿌리가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바다 건너서 그 안전한 나라고 한국은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국 측에 더 마음이 쓰이고 더 열려 있고 그렇죠. 미국 사람들 뭐 우리 돕는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미 동맹 굳건한 걸 감사하지만 이건 뭐 한 연구원이 유명한 사람이지만 하는 미국 사람의 입장입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한미동맹의 독특한 연합 방위 체제, 주한미군 28,500명, 한국 주재 미국인 수십만 명, 역대 최고의 끈끈함을 보여주고 있는 양국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볼 때 한반도에서의 군사 충돌은 미국의 핵심 가치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은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단호히 대응하는데 얼마나 대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핵무기를 쏴대면 핵무기로 반격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없잖아요. 여기 지금.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여기에서 지금 뭡니까? 뭐 한국 주재 미국인 수십만 명 그거 죽이겠느냐? 그 전에 다 소개시키겠죠. 전에 클린턴이 북폭해가지고선 그냥 아주 싹을 잘라버리겠다고 원자탄 만드는 싹을 잘라버리겠다고 그때 그렇게 했을 때 한국 주재에 있는 미국인들 다 소개시키고 뭐 그런 아주 그냥 위기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방위가 안보가 한미동맹과 북한의 재래식 군대가 충돌하면 어떤 경우에도 북한군이 완패할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은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한다. 뭐 별로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재래식 군대로 충돌합니까? 북한이? 공격할 것 같다 그러면 먼저 핵무기로 때리겠다고 그러는 애들인데 북한이 핵무기에 손을 대는 순간에 북한 정권 괴멸을 위해 미국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도
김정은은 알아야 한다. 자기가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연구위원이. 우리 보고 믿으란 얘기입니까, 이게? 미국이 정말 도발을 하게 되면 핵으로 때릴 그런 것이 확실하게 있습니까? 그게 분명히 안 돼 있어요.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립 서비스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 자체가 종결되지는 않겠지만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약화할 것이다. 아마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국인이 자위력을 갖췄고 미국의 한반도 수호 의지를 의심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면 많은 미국인은 큰 비용을 들여서 위험하게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할지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 자력으로 핵무기 가지 말라고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네. 점잖게. 네. 한국이 이제 핵무기 가지면 주한미군 철수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론자들은 북한이 남북협상 테이블로 나오고 핵무기를 감축하거나 심지어는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견인하는데 핵무장론이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비싸고 위험한 핵경쟁만 촉발할 것이다. 핵무장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도 저해할 것이다. 한국은 핵무장이 북한만을 목표로 할 뿐이지 중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 주도 연합 세력의 대중국 봉쇄 전략의 하나로 볼 것이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사드 체계 도입 때처럼 더 거친 보복을 받을 것이다. 한국의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는 세계 비확산 체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일본 등이 선례를 따르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예,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핵무장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떤 미국의 학자는 이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도 이렇게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 미국이 홀로 이렇게 그 핵우산에 대한 그런 그 짐을 지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이 짐을 나눌 수 있는 점도 있다고 미국에서 교수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교수 부부는 그런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이만큼 됐으면은 이만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그 핵 위협을 심하게 받는 나라가 한국인데 이만큼 됐으면은 한국이 이제는 자체 핵무장하는 거는 거기에는 정당성이 충분히 부여된다. 이렇게 미국의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막기만 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미국만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미국이 미국을 80 위하고 뭐 한국을 20 위하고 뭐 그런 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핵무기 도입 자체도 비용, 속도 과정에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네, 핵무기를 만들려면 비용, 빨리 만들어야 속도, 또 그 과정에서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갖고 있지만 핵물질 제조를 위한 특별시설이 없으니 만들어야 한다. 뭐 6개월이면 우리가 만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네. 핵무기 개발 및 실험, 신뢰할 수준의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 존속 가능한 보복 능력을 갖추려면 오랜 세월이 걸린다. 쉽게 생각하지 말라 한국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재래식 군사력과 국가의 우선 부문에서 재정과 인력을 차출해야 된다. 복지 예산에서 가져가고 뭐 등등 뭐 군사력에서도 가져가고 핵무장에 따른 처벌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핵 공급국 그룹은 핵으로 무장한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축 우라늄 전량을 해외 공급에 의존하며 국내 전력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한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은 거의 중단될 것이다. 결국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계속 의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확장 억지력을 더 강화해서 대북 억지력을 높이면 한국인은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은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이 고려될 때 최고 수준의 위기통신에 참여하고 계획 및 실행 과정에 한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네, 이거는 그래도 플러스입니다. 이건 인정해 줄 만해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서 우리 이런 핵무기 사용할 때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계획이나 실행 과정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나 저 미국에서는 그냥 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예.
이렇게 다급해진 때가 됐는데 미국으로 ICBM이 날아가게 되면 위협이 현실화가 되는데 그 미적하고 있을 그런 때가 아니죠. 미국도 아마 좀 뭔가 바뀌는 게 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씁니다.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2024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 어떤 이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 가운데 또 그런 얘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고 한국민이 지금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어떤 그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한국이 이제 이렇게 미국이 그 핵무기를 쓸 때 그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한국 대통령이 이제 긴밀하게 이렇게 의논하고 이렇게 함께 하게 되면 핵무장 등 덜 바람직한 다른 선택지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줄이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네. 그래서 아마 좀 조만간에 뭔가 그 변화가 있겠죠. 있어야죠. 네. 지금처럼 그냥 그냥 말만 하고 핵무장, 핵우산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한미 동맹을 정말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이 더 분명히 나와야죠. 왜? 아니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 이스라엘 핵 무장한 것에 대해서는 인도, 파키스탄 문제 삼지 않잖아요. 근데 왜 한국은 문제 삼습니까? 아니 독일이나 또 벨기에나 네덜란드나 이탈리아에는 그들의 자체 비행기 자국의 비행기에 미국의 핵폭탄을 이렇게 장착해서 가지고 있도록 하는데 왜 한국은 그게 안 됩니까? 아니 터키에는 전술핵이 이미 미국 터키 안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 전술핵이 들어와 있는데 왜 한국은 안 됩니까?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지금 제일 핵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인데요. 바뀌어야죠.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관리들이 정말 생각을 바꾸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제조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됩니다. 핵무기를 쏘면 미국도 핵무기를 쏴서 반격할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그게 좀 어려우면 우리에게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한국을 이렇게 정말 핵 위협에서 벌거벗겨 놓고 이렇게 진짜 얼어 죽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정말 좋은 결론이 나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냥 우리 제쳐놓으시고 하실 수도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동반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든지 가정적인 문제든지 교회적인 문제든지 혹은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든지 하나님께 모든 이 천재 주제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셔서 여러분 정말 이 핵 위협에서 지금 한국민이 지금 사실 떨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정말 안심하고 그렇게 한미동맹이 그럼 더 굳건해집니다. 서로 의심하면 안 돼요. 그렇죠? 미국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미국이 신뢰감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한미동맹이 진정한 굳건한 한미동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로비도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이 안보가 튼튼하도록 또 한미동맹이 더 튼튼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믿으시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 방송이, 이 사역이 여러분 방송, 여러분 사역이 되게 하십시오. 함께 일하셔서 함께 상 받으시고 함께 복 받으시고 함께 여러분이 칭찬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은 금액도 좋아요. 네, 어떤 분들은 1년에 좀 이렇게 모으셔서 이렇게 한꺼번에 보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적은 금액을 매달 조금씩이라도 참여하세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 내는 자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넘치는 아주 이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네, 하나님께 즐겨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혹은 페이패를 통해서, 혹은 뭐 주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하시면 함께 이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한국에 그리고 또 우리 한미동맹 위에 미국에 넘치시기를,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